근데 그때 매출이 1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이 났죠.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건 뭐였냐면 남들이 주지 못하는 이런 를 제공한다 했을 때는 정말 특별함이 없어도 분명히 매출은 많이 오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사왕 임사부입니다. 저는 롯데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했었고요. 예전에 스쿨푸드라는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메뉴 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다시 또 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맛에 특별함은 없는데 푸드코트에서 월 매출 1억 8천만 원을 찍었던 브랜드를 개발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푸드코트 하니까 네. 조금 자영업 가게랑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혹시 이제 일반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은 홀매장을 운영하는 분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홀매장에 맞는 메뉴는 또 더 디테일하게 해줄 거고, 오늘은 아마 푸드코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요. 굳이 푸드코트 안에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현재 본인이 하는 것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코트라고 해서 내 건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한 100개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항상 로드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푸드코트 쪽에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푸드코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공부를 하게 됐죠. 조사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푸드코트는 왜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푸드코트는 왜 가세요? 쇼핑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가볍게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푸드코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한 끼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먹는 것보다는 정말 한 끼 때운다는 느낌이 그때 당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메뉴 역시도 푸드코트는 메뉴가 주 메뉴가 우동, 돈가스, 비빔밥처럼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이제 주가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메뉴를 나왔을 때 속도는 빠르지만 용기들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대부분 다 플라스틱일 거예요. 잘 깨지지 않는 재질들. 왜냐면 빨리 나오고 빨리 치우고, 푸드코트는 뒤에 보면 대부분 이제 공용 설거지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분실과 그다음에 이런 파손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아무리 예쁜 용기를 주더라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많이 썼거든요. 플라스틱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좀 정성을 들여서 나한테 음식을 준다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예전 호텔을 다닐 때부터 늘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음식의 반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플레이팅이 접시가 5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조합이 잘 맞아야 음식의 가치가 살아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저희 플라스틱 그냥 그릇에 캐비어나 예를 들어서 푸아그라나 뭐 이런 거 넣었을 때 가치가 살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 용기로 돼서 음식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보였었죠. 그리고 공간은, 푸드코트는 내가 혼자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개된 공간에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푸드코트에서 주지 못하는 이런 가치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메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되게 간단했어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되게 고급스러운 하나의 푸짐한 한상 차림을 주자. 푸드코트를 보면 제일 빈약했던 게 쟁반에 보통 김치하고 단무지 정도만 주고 국물 조그만 우동 그릇이나 장국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식, 전 백반을 컨셉을 잡았는데 되게 널찍한 정말 상 같은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의 반상을 먹을 수 있게끔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차려진 밥을 한 상을 먹게끔 한번 이제 컨셉을 잡았던 거죠. 그리고 밥이었습니다. 밥 하면 혹시 아시나요? 푸드코트 하면 대부분 어떤 용기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스테인레스로 이게 덮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뚜껑 열면 밥 눌려있거나 그 습기 때문에 막 촉촉하게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차피 밥을 먹는다면 제일 맛있게 있는 밥은 뭘까? 저는 즉석밥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갓 지은 밥에 플러스 도정이거든요. 도정한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쌀을 썼으면 좋겠다. 갓 지은 밥을 하면 솥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했던 거죠. 그래서 밥은 갓 도정을 한 쌀을 가지고 갓 지어서 나가는 밥이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요. 보통 이제 솥밥 같은 경우는 7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메뉴가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밥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밥은 그렇게 세팅을 했었고요. 고기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메뉴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기입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를 구성했을 때는 삼겹살을 컨셉을 잡았었는데, 삼겹살을 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숯불에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삼겹살을 돌판에 구워 먹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숯불에 구워 먹는 그 특유의 숯불향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은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어요. 푸드코트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있는 것들이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연기들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퍼포먼스를 좀 이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찬 이제 밥 나왔죠? 삼겹살 나왔죠? 지금 보시면 별로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밥 제일 맛있게 가장 신선한 쌀을 사용해서 갓 지은 밥을 사용한 거고 삼겹살은 그냥 직화에 구운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반찬이잖아요. 삼겹살 반찬은 여러분들 뭘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보면 이제 돌판 삼겹 같은 경우는 콩나물도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파절이도 들어가고 되게 많은 걸 주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줬어요. 그리고 고기를 주는 곳은 말 그대로 이걸 철판으로 연상을 시켜줬어요. 동그란 철판에 지금 제가 말했던 그 반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다 올라갔죠.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삼겹살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가 김치 볶아 먹고 하잖아요. 그때 막 올려주는 재료들을 같이 올려주고 그 위에 숯불로 구운 삼겹살을 올려줬어요. 되게 평범하잖아요, 사실은요. 맛에 대한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보다는 그 메인 재료와 가장 잘 어울리고 그리고 메인 재료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던 거죠. 거기에 갓 지은 밥하고 좀 잘 어울리는 이제 젓갈 정도만 넣어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특별함이 없어요. 가장 기본 안에서 기본의 재료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근데 그때 매출이 1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이 났죠.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건 뭐였냐면 이 가치예요. 큰 플레이트 안에 기존에는 쟁반, 그러니까 플라스틱 쟁반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같은 가격의 음식이지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음식을 팔았던 반면 저는 정말 따뜻한 갓 지은 밥과 정말 삼겹살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재료들 그리고 돌판을 데워가지고 따뜻한 반찬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이런 반상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있고 누가 보더라도 저거 뭐야? 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가게를 봤더니 바로 짓는 솥밥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있어서 밥을 막 같이 찌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서 막 지글지글 소리 나고 근데 그 밥 냄새에 또 사람들이 와서 주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공간이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이 다 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 걸 보여줄 수 있는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갓 지은 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 연출하는 모습들 이 공간 안에서 고객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 타 브랜드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난 거예요. 퍼포먼스가요. 별로 특별한 건 없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게 없어요. 없지만 가장 기본을 지키면서 그 기본 안에서 우리의 만들고 있는 퍼포먼스만 잘 보여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매출이 1억 8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재료로 엄청난 맛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네네. 밥이면 밥, 삼겹살이면 삼겹살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스토리도 만들긴 했죠. 단순히 그냥 맛으로 한 건 아니지만 스토리 같은 경우는 밥은 저희가 이천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천쌀이 좀 비싸요. 그리고요. 근데 이천쌀과 아예 그냥 계약을 해서 보통은 저희가 발주를 넣으면 그날 도정을 해요. 도정해서 바로 택배로 보내주거든요. 늦어도 이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갓 도정한 쌀을 이용해서 계속 저희는 이제 밥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지역의 쌀, 뭐 유명한 이유는 다 있어요. 비싼 이유도 있고요. 그런 특별함보다는 정말 그냥 좋은 재료를 썼던 거죠. 기본에 충실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 이제 뭐 플레이팅이나 고기는 다 좋아하는데 우리가 고기 좋아하는 거에서 가장 잘 맞는 반찬을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준 거고 뭐 이게 다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되게 특별할 것 같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함은 없어요. 이 기본만 충실하시면 그리고 사람들의 시각적인 요소들을 좀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 호기심을 갖게끔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남들이 주지 못하는 이런 가치들을 제공한다 했을 때는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가도 매출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억 매출 굉장히 크죠. 정말 굉장히 크지만 이런 특별하지 않음 속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산 재료로 좋은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좋지만 네네. 수입산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내산이 사실 비싸요. 수입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양으로 가면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고객들이 그렇게까지 수입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수입산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너무 이제 오해를 많이 해서 그런데 수입산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셔도 되는데 분명히 이제 고객들은 생각하죠. 국산이 좋은 거야.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냉장고기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질은 좋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점주님이 팔 때는 수입은 대부분 냉장으로 오지만 그것도 가격이 있지만 냉장보다는 냉동을 사용해서 그때 염지 마리네이드를 잘 해줘야죠. 양을 많이 주면서 맛까지 잡으려고 했을 때는 염지라고 보통 하거든요. 염지나 아니면 마리네이드를 해서 양념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념으로 또 해서 육질이 되게 연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우리가 제공하는 맛들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맛을 컨트롤하면 됩니다. 국산 제품과 수입산 제품은 수입산이 당연히 더 맛있는 것도 있죠. 고기로 만약에 한정됐을 때는 국산이 훨씬 더 전 인식도 좋고 맛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냉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산을 꼭 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양과 그리고 그걸 맛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양념을 같이 절여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객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줘야죠. 간단해요. 우리가 경쟁사가 A가 B가 있잖아요. 고기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긴 고기는 국내산인데 가격은 똑같아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객이라면 어딜 갈까요? 당연히 국내산 쪽으로 가겠죠. 이미지가 훨씬 좋으니까요. 근데 이쪽이 반대로 양은 되게 많이, 아니면 특별한 맛이 있거나 뭔가 이쪽은 다른 또 경쟁력을 주는 거죠. 그때는 고민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배부르게 먹고 싶다. 고기를 정말 먹고 싶다면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안전한 거 먹고 싶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안전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국내산이 가장 안전하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거는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써도 상관없어요. 전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대신 나중에 이렇게 경쟁했을 때는 똑같은 조건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입산 쓰더라도 다른 가치를 만들어줘야죠. 기본에 충실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만들어주면 손님들은 오게 돼 있다. 네네. 핵심은 비주얼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기본에 충실하되 고객들이 봤을 때 압도적인 타 경쟁사, 내가 그동안 푸드코트에서 먹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비주얼. 그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비주얼 말씀. 네네. 왜냐면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갓 지은 숯불, 그다음에 고기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푸드코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음식이 빨리 나와서 그냥 빨리 한 끼 때우고 가는 거였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보여주기 퍼포먼스.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왜? 고객은 어차피 내가 돈을 썼을 때 내가 되게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돈을 지불하면서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건드려준다고 하면 분명히 매출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서비스나 공간적인 인테리어나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직원들의 케어에 따라서 되게 매출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막 푸드코트 관련해서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거에서 맛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함이 없어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들이 갖고 있던 것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줬을 때 매출은 분명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매출은 많이 오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장사왕 임사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